본 영상에서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사능 측정을 위한 계측기의 계측 효율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사선 계측은 시료에서 발생한 방사선을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해 측정하여 방사선량, 방사선의 에너지, 방사능의 양 등 유용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정보가 시료에 포함된 방사능의 양이라면 시료를 측정하는 환경에서 계측기가 방사선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계측 효율이라고 합니다. 시료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수를 S, 측정된 신호의 수를 N이라고 하면 계측 효율은 S와 N의 비율로 정의되며 그리스 문자 입실론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료에서 발생한 방사선이 신호로 측정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계측 효율을 미리 알고 있다면 측정된 신호의 수로부터 시료의 방사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측 효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방사능을 측정하는 상황을 단순하게 나타내봅시다. 점 형태의 선원에서 감마선이 발생하고 이를 계측기로 측정하는 상황입니다. 선원에서 발생한 감마선이 신호로 기록될 확률, 즉 계측 효율은 크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째는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입니다. 감마선의 에너지가 낮을 경우에는 검출기의 케이스, 차폐 물질, 시료 자체에 흡수되어 검출기까지 도달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가 높은 경우는 검출기에 도달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투과해버려 계측 효율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검출기 자체의 특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밀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검출기의 밀도가 높을수록 검출기에 들어온 감마선이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측기에서 발생하는 불감 시간이나 전기적인 특성들도 검출기 자체의 특성에 포함됩니다. 검출기 자체의 특성은 대개 장비와 시스템의 특성이므로 사용자가 직접 보정하는 일은 드뭅니다. 셋째는 선원과 검출기 사이의 기하학적인 배치입니다. 선원에서 감마선은 사방으로 균일하게 발생하며 이 중 검출기를 향하는 감마선만 신호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원과 검출기 간의 거리와 오메가로 표시되는 공간각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값은 선원의 위치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각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계산될 수 있지만 이는 선원을 점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하는 시료는 점으로 가정할 수 없습니다. 직육면체나 원통형 용기 또는 방사능 측정을 위한 용기인 마리넬리 비커와 같이 다양한 부피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일한 형태의 시료라도 구성 물질에 따라 큰 밀도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밀도에 따라 감마선의 자체 흡수 효과가 달라져 계측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방사능 측정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전처리를 통해 일정한 형태로 만들고 이와 동일한 형태의 교정용 표준선원을 제작하여 계측 효율 교정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교정용 표준선원은 제작이 까다롭고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가공이 어렵거나 교정에 사용된 선원과 밀도 차이가 크다면 지오메트리 차이에 따른 계측 효율의 변화로 방사능 측정 결과에 큰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방사능 측정을 위해 몇몇 상황에서는 계측 효율 교정과 함께 효율을 보정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계측 효율을 보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론적인 계산을 통한 방법입니다. 이는 계산 과정에서 지오메트리를 단순화하는 많은 과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오메트리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는 효율 보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캔버라사의 아이삭스와 같은 효율 보정 프로그램은 간단한 지오메트리를 구성하여 해당 상황에서 계측 효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계산 방법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통한 계산에서 많은 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오메트리의 구성이 한정적이고 프로그램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셋째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지오메트리의 구성이 자유롭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계측기를 모델링하여 계측기의 효율을 계산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계측기의 효율을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랜덤 넘버, 난수를 발생시켜 이에 따라 방사선의 거동을 나타냅니다. 방사선을 발생시킬 위치, 에너지, 방향 등의 초기 설정, 매 단계에 움직일 때마다 이동하는 거리, 반응 확률 등 방사선의 수송 과정에서 많은 선택지를 랜덤하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수렴한 통계값을 결과로 얻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위치에서의 선량이나 방사선장의 분포와 같은 원하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처럼 계측기에서 방사선이 반응할 확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방사선 계측기의 효율 보정에 사용할 몬테칼로 프로그램은 MCMP입니다.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개발한 MCMP는 상용 몬테칼로 코드로서 계측기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원자로의 임계 계산이나 방사화 계산 등 많은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MCMP는 다양한 지오메트리와 함께 강력한 분산 감소 기법을 지원합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측 효율을 보정하는 방법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측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인자인 감마선의 에너지와 지오메트리를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상황을 설정해 보았습니다. 마리넬리 비커 형태에 담겨있는 시료를 고순도 점화용 검출기를 이용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마리넬리 비커 형태의 교정용 선원이 준비되지 않아 계측기의 교정에 사용할 수 있는 선원은 점 형태의 유로품 선원뿐입니다. 마리넬리 비커에 담긴 시료의 스펙트럼을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10가지 핵종이 검출되었으며 각 핵종의 방사능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이 시료의 방사능을 도출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교정용 선원과 측정 시료의 지오메트리가 크게 다르다는 점. 둘째, 교정용 선원을 통해 교정이 이루어지는 에너지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유로품에서는 121케브부터 1408케브까지 감마선이 방출됩니다. 그러나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에는 아메리슘이나 카드뮴처럼 낮은 에너지의 핵종과 1836케브의 이트륨 핵종이 존재합니다. 교정에 사용되는 감마선의 에너지 범위가 시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 범위보다 좁다는 것입니다. 계측기의 효율은 교정용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마다 각각 계산됩니다. 그리고 교정 시 측정되지 않은 에너지들에 대해서는 이 값을 피팅함으로써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품 선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때 큰 오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점화용 검출기의 계측 효율은 왼쪽 그림처럼 나타납니다. 약 100케브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유로품 선원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121케브부터이므로 효율 곡선을 여러가지 에너지에 대해 피팅하더라도 곡선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는 100케브 및 그 이하 영역에 대한 효율은 알 수 없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유로품 선원을 측정하여 얻은 효율을 피팅한 것입니다. 피팅 조건에 따라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 부분의 효율 곡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측정 값이 없이 저에너지 및 고에너지 영역을 익스트라폴레이트하는 것은 매우 큰 오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오메트리와 에너지 두 가지 인자에 큰 오차의 원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계측 효율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MCMP는 계측 효율 교정에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우선 교정을 위한 유로품 선원과 분석을 위한 혼합 선원을 각각 점화용 검출기를 이용해 측정합니다. 유로품 선원은 표준 인증을 받은 물질로서 선원에 포함된 방사능의 양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측정된 스펙트럼에서 피크의 넓이와 선원 정보를 이용하여 유로품의 각 피크의 에너지별로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넬리 비커에 담긴 혼합 선원은 선원의 정보를 알 수 없고 해당 지오메트리에서의 효율도 알 수 없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점선원에 대한 효율을 보정하여 마리넬리 비커 지오메트리의 효율을 예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혼합선원의 방사능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을 통해 점선원에 대한 효율을 알 수 있지만 알고자 하는 것은 마리넬리 비커 형태에 대한 효율입니다. 각각의 지오메트리에 대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효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계산된 마리넬리 비커의 효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추가적인 보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점선원 시뮬레이션에 대한 효율을 실제 측정된 효율과 비교하면 모델링의 오차나 전기적인 요인,
배경 방사선 등 시뮬레이션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요인들의 영향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마리넬리 비커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효율에 적용하면 좀 더 정확한 효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하고자 하는 상황을 모델링하여 입력합니다. 왼쪽의 사진과 같은 계측기와 계측기를 둘러싼 차폐체를 모델링하여 오른쪽 그림처럼 MCMP 지오메트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것은 MCMP에 입력한 모델의 단면입니다. 철, 납, 구리로 이루어진 차폐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부에는 계측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측기 부분을 자세히 보면 외부 알루미늄 케이스와 내부의 저마늄 크리스탈, 그리고 방사능을 측정하지 못하는 데드 레이어를 모델링하였습니다. 선원은 유류품 점선원과 마리넬리 비커에 들어있는 혼합시료를 각각 모델링하였습니다. 점선원은 유류품에서 방출되는 대표적인 감마선 에너지 11개를 선정하여 방출률을 반영하여 입력하였습니다. 마리넬리 비커의 경우 스펙트럼상에서 발견된 12가지 핵종의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을 발생시켰습니다. 이것은 유류품 선원의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코드의 일부입니다. 선원을 정의하고 결과 출력 방법을 정하는 부분입니다. 선원은 이처럼 방출률을 고려해 작성하였습니다. MCMP에서는 텔리라는 개념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록합니다. 이번에 사용된 텔리는 FA 텔리로 펄스 하이 텔리라고도 합니다. 관심 있는 영역에서 일어난 반응 정보를 에너지에 따라 분류하여 히스토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분류의 간격은 0부터 1.5매부의 간격을 4096 채널로 나누었습니다. FA 텔리에서 반응을 기록할 때 에너지 분해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우시안 에너지 브로드닝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선원을 측정하여 미리 얻어놓은 에너지 분해능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선원에서 발생한 감마선이 차폐체와 계측기에 반응하는 지점이 점으로 나타나며 녹색 선으로 방사선의 궤적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유류품 점선원의 측정 결과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진하게 표시된 계산 결과가 녹색으로 표시된 측정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측기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오메트리가 실제와 유사하게 잘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류품 점선원과 마리넬리 비커 형태의 혼합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은 효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유류품의 경우 측정을 통해 얻은 효율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측정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에는 모델링에서의 오차, 계측기 자체의 특성 등 시뮬레이션에서 반영하지 못한 영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값의 비율을 계산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에너지에 따라 시뮬레이션에서 반영되지 못한 인자들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계산된 이 비율을 마리넬리 비커 시뮬레이션 결과에 적용하면 시뮬레이션 오차가 반영된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효율을 분석 프로그램에 입력하였습니다. 방사능 분석에는 캔버라사의 지니 2000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에너지에 해당하는 계산된 효율 값을 입력하여 분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측 효율 보정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마리넬리 비커 형태의 혼합 시료의 측정 결과를 두 가지 효율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몬테칼로 방법 없이 유류품 점선원에 대해 얻은 효율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와 몬테칼로 방법을 이용해 보정한 효율을 적용한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선 효율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선은 마리넬리 비커 형태에 대한 실제 효율입니다. 빨간색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계산된 효율을 나타냈고, 이를 보정한 효율을 파란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유류품 점선원에 대한 효율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효율은 점선원에 대한 효율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마리넬리 비커의 효율과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오차를 보정함으로써 빨간 원으로 표시한 부분처럼 낮은 에너지 영역에서 실제와 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효율을 적용해 방사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넬리 비커 형태의 혼합선원의 제작 정보와 측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선언의 효율값을 사용했을 때에는 방사능 값의 오차가 굉장히 큰 반면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보정한 결과 오차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인 아메리슘 핵종의 감마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유럽품 산원의 측정과 시뮬레이션 비교를 통한 보정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은 감마선의 경우 물질과 반응하기 매우 쉽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의 작은 치수 차이에도 계산 결과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뮬레이션 지오메트리를 매우 자세히 구성한다 하더라도 계측기의 데드 레이어나 실제 시료의 배치의 오차 등 반영할 수 없는 요소들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낮은 에너지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방사능 측정 시 계측기의 계측 효율과 이를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측 효율에는 에너지와 지오메트리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측정하는 지오메트리와 에너지에 따라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정이 어려울 경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에너지와 지오메트리에 따른 효율 차이를 보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점선언과 마리넬리 비커 형태의 시료의 예제를 통해 이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오메트리와 에너지에 의해 큰 차이를 보이던 계측 효율을 정확하게 보정하고 방사능 측정의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